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소규모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좀, 먼저 설명의 방향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명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맞춰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 설명회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너무 반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를 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저번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섞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 이번 해에 사실은 논술 수강생이 작년보다 좀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고대 논술이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상당히 좀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네 군데 캠퍼스를 나가고 있어요. 분당, 대치, 목동, 중계 이렇게 4개 캠퍼스를 나가고 있는데 4개 캠퍼스 다 작년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논술을 준비시키는 친구들이 어머님들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낮에 반포에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반포에 사실 수리논술 학원이 이렇다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뭐 다들 좀 준비시키는 분위기다 보니까 반포에서 좀 이렇다 할 소규모 학원들은 좀 있었지만 대규모 학원이 조금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논술이 고대가 부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의대 정원이 좀 이렇게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도 있고 좀 논술을 좀 많이 좀 생각을 전보다 많이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요, 사실 겨울방학 때부터 수리 논술을 너무 당연하게 준비를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그때 당시에는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는 또 과학 논술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코로나 때 좀 이렇게 분위기가 확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다시 좀 논술 분위기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해드리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실은 제가 지난주에 북유럽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님들께서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다가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설명을 해주실 때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고 좀 잘 듣게 되는데 이제 가이드님께서 가끔 이제 물건을 파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저는 이제 노르웨이 그쪽으로 갔다 왔으니까 뭐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은 핀란드 쪽에서는 뭐 자일리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님께서 파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 거의 뭐 이 덴마크에서는 뭐 초유가 거의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파시니까 오히려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들께 좀 신뢰가 가는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제 강의의 홍보도 물론 뭐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들 요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설명 위주로 하는 게 어머님들께도 결국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난주에 북유럽에서 가이드님께서 그 덴마크산 초유를 파시는 거를 보고 굉장히 잘 깨닫고 왔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자주 묻는 질문이요. 좀 다들 비슷하십니다. 확통 미적 기하를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균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성균관 대학교도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까지 그랬던 거고요. 성균관 대학교를 제외한 건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지금 확통 기하 미적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어머님들 중에는요. 그래도
5월부터는 시작을 하실 생각이라면은 최소한 건대 이상은 좀 목표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통 기하 미적을 다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레 겁을 먹어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확통 미하 기적이 들어가지 않는 인서울권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만 합격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미적 수업만 해주는 논술 수업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미적 수업만 해주는 논술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아마 찾으시기가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럼 지금 거의 모든 아이들이 미적을 선택한 상황이고, 요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내신으로 기하를 배운 상태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내신으로 기하를 배운 애들도 있고 내신으로 확통을 배운 애들도 한 거의 반반인데, 요 중계 지역이 유난히 좀 학교에서 내신으로 기하를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어머니. 그럼 얘네들이 내신으로 기하를 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잘하겠냐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어머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만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애들이요, 확통도 한 번도 안 본 애들이 대다수예요. 특히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내신에서 해줬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기하로 수능을 치지를 않기 때문에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나 빼고 다른 애들이 다 기하랑 확통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진짜 수학을 못합니다. 이거는요, 중계뿐만 아니라 뭐 대치동, 목동, 분당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내 애만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은요, 생각보다 공부도 안 하고 생각보다 수학도 잘 못해요. 그래서 기하랑 확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로 지금 솔직히 상황이 심각하냐면은 애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게, 미적의 뒷부분 있죠. 적분 뒷부분, 부분적분, 치안적분, 이쪽 부분이 다 끝나지 않은 학생도 지금이 4월인데도 불구하고 한 반에 한 2명 정도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애들이요, 생각보다 이 진도도 잘 못 빼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미적하기도 벅찬데 확통이랑 기하까지 다 배워야 되면은, 그러면은 아예 인서울권으로 노리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이 논술 수업 시간 내에 미적이랑 기하, 확통을 다 해주기는 할 건데, 그거를 애들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반씩 와서 배워봤자 뭐 얼마나 완벽하게 솔직히 배우겠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 빼고 다른 애들이 다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이거를 아예 배제하고 간다고 학교 레벨을 좀 낮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간 내에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3, 4월 달에 기하는 개념 진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확통 개념 진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까지 제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기하 진도가 만약에 학교에서 뭐 내신을 배운 적이 있는 친구다, 그러면은 솔직히 복습 동영상은 뭐 보시면 좋기는 한데 뭐 그렇게 뭐 100% 권유를 드린다라고는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정말 기하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친구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동영상 수강을 좀 하시는 거를, 제 수업에서 이제 아이가 기하를 이제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기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이제 몇 주차 동영상을 제가 개쯤 찍어서 알려드리면은 그거에 대한 수강료를 지불을 하시고 듣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기하를 학교에서 좀 내신으로 한 친구들은 그래도 좀 무리 없이 따라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하는 그런데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확통은 그 내신이나 수능 수준보다도 훨씬 더 깊은 확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확통은 5월부터 개념 진도가 들어가는데, 이 개념 진도는 확통은 좀 놓치게 되면은 외부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하는 만약에 정말 급하면은 현존하는 인강 중에서 제일 짧은 인강이라도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수업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확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존하는 이제 확통 인강이라고 하면은 거의 내신이나 수능용 인강일 텐데 그걸로 커버가 안 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확통은 5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어떤 개념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성균관대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건 작년까지의 기준이에요.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도 이 기준표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니 진짜? 저는요, 정말 매년 너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올해 아이들을 뽑을 대학에 입장하면 작년에는 좀 이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애들이 뭐 대비를 하든가를 하죠. 근데 올해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애들을 상대로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3월 말이면 그래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게 4월이 되더니 지금은 5월이 돼도 나올까 말까예요. 6월 달에 발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9월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성균관대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요. 성균관대학교는 수투까지 출제합니다. 미적도 출제가 안 돼요. 수투까지만 출제를 하는데 대신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험 범위랑 난이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투 안의 내용에서도요.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요즘에는 조금 난이도를 낮췄어요. 성균관대 문제가 원래 연대 문제보다 어려웠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너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하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성균관대학교 그 입학처에서 설명회를 할 때 우리 학교 문제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4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지원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도 약간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제까지 계속 미적 기하 확통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확통에서 단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는 항상 확통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했었지만 제가 이대 파이널에서는 확통을 따로 다뤄주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 정도가 약간 예외성이 있고요. 나머지 건대 이상의 모든 학교에서는 확통 기하 미적을 다 배워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확통을 시작해서 할 수 있겠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만 안 돼 있고 다른 애들이 다 돼 있는 상태라면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다 같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통 기한은 따로 배워야 되는지 요거는요. 여기 좀 설명을 해놨는데 만약에 따로 시간 내서 확통이랑 기하를 배우겠다. 이거는 사실 시간 대비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에서 내기를 어차피 논술 때문에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논술에서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논술에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배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강의에서 녹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시간당 효율이 많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 4월 달에 개념 수업이 끝나서 만약에 기하가 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애가 있다면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지나간 강의를 사서 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면은 현존하는 인터넷 강의 중에서 제일 짧은 거를 기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럼 확통도 수업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좀 제일 짧은 걸로 듣고 오는 건 어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닥 도움 안 됩니다. 좀 많이 달라요. 논술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뭐 그거 겉핥기로 들어봤자 사실 확통은 뭐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 정도는 듣고 올만 하지만 확통은 그냥 논술 강의로 듣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확통 기하를 본인이 따로 공부할 시간에 제가 어차피 숙제를 계속 내주거든요. 확통 기하에 대해서도. 그래서 본인이 따로 공부할 시간에 숙제만 제대로 하더라도 따로 공부할 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좀 잘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최저를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과탐이라도 한 번 더 공부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은요. 수리논술로 합격자가 잘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 기준을 너무 못 맞춰요, 아이들이. 근데 그 이유는 6,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뭐 2학년 때는 잘 나왔어요. 4월이랑 7월에는 나왔어요. 6, 9월 기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냐면은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 정도 2등급 나오면 되거든요. 3합 6등급 정도예요. 근데 보통 맞추는 애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요. 못 맞추는 애들이 20%가 돼야 되잖아요. 맞추는 애들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처음 보시는 경쟁률보다 5분의 1로 줄어든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는 어떨까요? 경희대나 건대. 거기는 이제 2합 5등급이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2등급, 하나가 3등급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충분히 좀 맞춰볼 만하죠?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충족률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제 원서 지원할 때쯤 되면은요. 사람이 행복 회로를 자꾸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될 것 같거든요. 그 최저가. 근거는 없어요. 그냥 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또를 살 때랑 비슷해요. 근거는 없지만 왠지 이번에는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쨌든 4월이랑 7월에는 나왔는데 6, 9월만 못 당연히 그것만 못 보죠. 지금 재수생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시험이 6, 9월인데 재수생들은 4월, 7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요. 보통 자기 점수라고 인정을 안 해요. 고3 친구들이. 근데 그게 본인 점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점수였는데 그동안은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는 모의고사를 보는 바람에 좀 높게 나오다가 재수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재수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 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애들은 어차피 1년 더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학교가 조금 아쉬운 친구들. 심지어 어머니 의대에서도 재수를 해요. 지방대 의대를 갔어요. 얘네들도 재수해요. 왜냐하면은 막상 가보니까 인프라가 서울과 너무 다르고 어차피 한 문제 정도 차인데 그리고 1년 차인데 그냥 더해서 서울로 가자. 어머니 중앙대 의대 정도만 돼도 재수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학교 걸어 놓고 반수하는 친구들. 왜냐하면은 중앙대 의대도 갔는데 스카이 의대 한번 가보자. 진짜 많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서울대, 연고대 이공계 친구들도 많이 반수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좀만 더 잘하면 의대 갈 수 있는데 요런 것 때문에 실제 제가 이제 지금은 시대인재 재종반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시대인재에서 재종반의 강사로 있던 때도 막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이 와서 논술을 듣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실제로 6, 9월 모의고사에 교육청 모의고사 안 보다가 갑자기 거기 참여를 하고 수능도 같이 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6, 9월 때 최저 맞춘 학교만 지원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그 최저를 뚫고 가는 20%가 되어야지 최저를 뒷받침해주는 80%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우선이 되는 공부는 사실 수능 공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공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논술은 가끔 이제 논술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점수라는 게 저도 많은 시험을 쳐봤지만 어디서 뭐가 갑자기 나를 도와주고 갑자기 어떤 점수가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국어에 아주 소질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잘 나오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요. 수학을 그렇게 잘했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실수를 많이 해서 수학이 오히려 내 발등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저한테 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국어랑 영어는 지금 거의 놨는데 수학이랑 과학으로 최저를 맞추고 국어 영어를 할 시간에 수학이랑 과학을 더 열심히 해서 그걸로 확실하게 최저를 맞추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지만 전 그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떤 과목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를 도와주고요. 예상치 못하게 나한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과목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저 자신도 많이 겪어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공부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논술은 이제 제가 합격자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네 논술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합격자들이라는 얘기는 일단 학원에 나오는 거 3시간 반. 그리고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숙제 열심히 한 거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외우는 숙제 내주는 증명 숙제가 있는데요. 그거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교과 내용이 안 돼서 또 수리논술을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과 내용에 관한 숙제도 매주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한 1~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거기서 좀 많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이제 재수생들은 좀 시간이 좀 많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더 할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주간 교재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말고 비슷한 단원의
논술 기출 문제들을 넣어놨던 거를 좀 풀어보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한 2시간 정도 더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면 이제 문제 한두 개 정도 더 풀어보는 거거든요. 논술 문제로. 그 정도 공부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요. 숙제만 겨우 하고 복습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논술 강의만 일주일에 한 3시간 반 정도 와서 어쨌든 일주일에 3시간 반을 오면은요. 좋든 싫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답안지는 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시간을 일주일에 50분을 강제로 좀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공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합격자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대부분 합격자들이 숙제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한두 시간, 아니, 2~3시간 정도는 이제 논술 공부를 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왜 선생님 반은 난이도별로 이 학교별로 차이를 두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대 가는 수능이 따로 있고 서울과기대 가는 수능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논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학교가 분명히 좀 높낮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논술 문제는 같은 콘텐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예로요. 이 2014학년도의 한양대학교 문제가 2015학년도의 세종대학교 문제, 2016학년도의 과학기술대학교 문제랑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작년에 한양대학교 문제랑 또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 그때는 이제 고대가 논술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고대의 논술 문제가 재작년에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랑 숫자 하나만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논술은요, 사실 족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랑 상당히 유사하냐면은 어머님들 대학교 다니실 때 족보가 있었죠. 특히 제가 문과는 잘 모르겠고 이과는요, 족보가 있어요. 그 과목에서 전공시험 칠 때 이 교수님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출제를 하셨다. 보통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내가 이거를 안다고 해서 그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고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과 어머님들은 그 학창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공감이 가실 거예요. 논술이 굉장히 비슷해요. 논술에는 사실 족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족보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3점짜리나 4점짜리 쉬운 문제는 수능도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숫자만 거의 뭐 바꿔서 출제가 되는데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뭐 지금은 없앴다고 하지만 뭐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곤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런 엄청난 석학들을 한 달 동안 혼도에다가 가둬놓고 이제 출제하는 문제였죠. 근데 논술은 그렇지는 않아요. 논술은 굉장히 대학교 시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요. 학교를 돌아가면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인 특성 때문에 숫자도 못 바꾸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내용은 똑같은데 숫자만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논술 강의를 좀 오래 들은 3등급이 논술 강의 파이널만 딱 일주일 들은 1등급보다 시험을 더 잘 보고 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족보를 공부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족보 문제들이 사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매년 너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학교를 나누는 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의대는 조금 나눠야 됩니다. 의대 준비하는 논술 친구들은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좀 아이들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의대반을 대치동에서만 사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의대를 지원할 정도의 수학 수준이 되는 친구들을 사실은 중계동에서 너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논술로 의대를 보낸 친구들도 사실 거의 다 특목고 애들이었어요. 상상고 애들, 과학고 애들, 영재고 애들, 예, 요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의대 논술반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반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대부분 의대를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게 그냥 이름만 의대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 중에서 진짜로 좀 의대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아이는 진짜 정말 의대를 가볼 깜냥이 뭐 되는지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반포에서 의대반을 하나 개설을 할 건데 그쪽으로 보내주시는 것 밖에는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진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제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 지금 일반 요 공대에 목표로 하는 일반 학교들 목표로 하는 요런 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적도 아직 잘 안 끝난 애들도 있고 확통 기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올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수학 과목이 다 되어 있는 데다가 사실 대학교 수학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깜냥인 거거든요. 대학교 수학 책을요, 일반 미적분을 좀 취미로 풀어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 그것도 모든 모의고사에서 올 1등급들이 나와야 좀 논술에서, 그러니까 의대는 아예 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계동에서는 논술로 의대를 합격시킨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해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연고 서성한 갈 친구들, 연고 서성한까지 이렇게 나는 뭐 아니면 약대까지도 괜찮아요. 약대 그리고 연고 서성한 목표로 하는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의대는 좀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대를 반을 나누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들에서 만약에 이 학교는 뭐 연대예요. 그다음에 이 학교는 뭐 인하대예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의 수준은요, 어떤 친구는 인하대 문제가 더 어렵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는 어차피 다 같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학교별로 나누는 거는 찐 파이널 때,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학교 시험 보기 딱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럼 월화수목금을 그 학교만, 그것도 이제 묶는 것도 아니에요. 딱 그 학교만 파이널을 겁니다. 그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내용은 다 배웠어요. 거기 5일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컨텐츠는 다 비슷한 곳에서 나오지만 학교마다 시험 시간이 다르죠. 제시문의 길이가 다르죠. 문제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대를 지원을 해요. 그럼 이대 시험이 이제 뭐 일요일 날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이대 형식으로 매일 와서 시험을 보면은 이 6일 동안 상당히 좀 익숙해집니다. 그 이대 어떤 제시문의 길이라든지 문제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래서 바로 다음 날도 그냥 내가 모의고사 봤던 거랑 비슷하게 해서 시험 보러 갔다 와야지, 이런 느낌에서 파이널을 진행을 하는 거지, 사실 파이널에서 새로 배우는 이론이라든지 뭐 이 학교에만 뭐 유난히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왜 크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신기한 거는요, 잘하는 학생들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친구인데 잘 따라하고 있고 뭐 나중에 또 잘 갈 것 같은 친구인데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막상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친구인데 걱정을 안 하시는, 본인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전교 1등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이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논리가요, 저희 반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걱정이 아주 많고, 저는 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데 지에 대해서 걱정이 아주 많은 친구는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저는 얘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친구는 또 되게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저희 이제 학생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워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교과서에 대한 증명 외우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외워야 하는 이유는 모든 학교들에서 학교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다 골고루 다양하게 증명 문제는 출제가 잘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응용한 증명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증명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지금 2바퀴째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1, 2월은 숙제를 해오는 거 그리고 3월부터 지금 외우고 있는데 그럼 5월부터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5월 진도부터 외우시면 되시고 한 바퀴 더 돌아갈 겁니다. 한 바퀴 더 돌아갈 때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책을 3바퀴나 돌리는 이유는 저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외운 거에 대한 쪽지 시험을 지금은 전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외워야 된다고 전수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저희가 한 바퀴 다 돌아 또 이제 2바퀴째 돌고 있다 그랬죠? 끝까지 돌고 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때는 전수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만 대상으로 해서 랜덤으로 쪽지 시험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첨삭은 들어갑니다. 매주 첨삭은 들어가는데요. 매월 1회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실시하는 이유는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각적인 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목적은요. 제가 나중에 9월 달에 애들 상담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애들의 수학 등급이나 점수만 가지고는 얘가 논술을 어느 정도 쓰는 애인지를요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작년에 연대 붙은 애도 수능 수학이 4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는 자기 수능 수학 등급 정수를 말도 안 해줬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1, 2등급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참 준비를 대신 그 둘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한 친구들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1등급인데도 논술은 또 잘 못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3,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논술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 등급만 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비례하지만 정확하게 얘가 한양대학교를 쓸 수 있을까? 한양대학교를 쓴다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연대는 쓸 수 있을까?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논술 모의고사를 통해서 애들 한 달마다 한 번씩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제가 코로나 전에 애들 제일 많았을 때가 550명까지 데리고 있었거든요. 정규반에서. 전부 다 제가 원서를 씁니다. 논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문자도 나가고 안내 설명이 나갈 건데요. 그 아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해서 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논술 강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 원서 지원하는 기간이 어머니 9월 모의고사가 보고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1년 중에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거의 밤을 새서 매일 애들 거 막 보면서 막 카톡 답장하면서 이렇게 애들 학교를 또 우리가 수시 원서를 6개나 쓸 수가 있죠. 또 그때 되면은요.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또 육문수를 쓰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단체로 이제 상담을 컨설팅을 받으러 가실 거잖아요. 학종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학교 이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까지 봐온 모의고사 점수를 봤을 때 최저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쓸 수 있는 논술 카드는 호각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7월부터 논술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6논술을 쓴다고 하면 저는 한 아이당 6개 학교와 6개 과를 다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50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6개씩만 썼다고 하더라도 3,000개를 지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제가 거의 뭐 죽어나는 기간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애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좀 논술에서 많이 줄었고 또 실제로 수험생 인원수도 많이 줄어서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들 능력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요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앤지, 미적에서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앤지, 수열에서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가는지, 경우의 수에서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할 수 있게끔 보는 모의고사가 저 1회에 있는 매월 한 번씩 보는 논술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첨삭은 저희 전문 첨삭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대학교 알바생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첨삭 선생님이 저보다 더 학벌이 좋으세요. 저는 이제 학부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첨삭 선생님 한 분은 둘 다 이제 저희 학부 후배들인데, 한 분은 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를 들어가셨다가 자기는 치과 의사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때려치고 지금 대치동에서 강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이 부첨삭장으로 계시고, 또 첨삭장은 그 친구도 이제 제 학교 후배인데 저희 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다 하고, 이 친구도 학원 대치동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논술에서 첨삭 강사를 이 대학생들을 쓰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페이를 좀 더 드리더라도 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강사들은 내 첨삭 하나가 아이들한테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첨삭 강사들 나이대도 한 3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문 첨삭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평가원 이후에 원서 컨설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논술 실력, 그리고 얘가 6월 그리고 9월에 받아온 모의고사 점수로 어느 정도까지를 좀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지, 그것도요, 얘가 정확하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상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재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죽어도 오래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경희대 밑으로 가면은 안 가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러면은 재수 각오한 상황이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향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 특성마다 정말 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 9월 달에 진짜 머리 진짜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쩜 이렇게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과들도 너무 많고, 어쩜 이렇게 학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과들도 다 너무 다르고, 도대체 이과를 들어가면 뭘 배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엄청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 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논술에서 커트라인이 높은 과, 낮은 과는 제가 다 분류를 해서 나중에 다 자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저희 나중에 저희 진짜 조교를 정말 믹서기에다 갈아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저희 조교들도 다 학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조교들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첨삭 선생님은 학원 강사를 쓰고 있는데, 저희 조교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제 밑에서 이렇게 빡시게 굴러서 사회에 나가면 아주 잘하겠죠. 정말 이게요, 어머님.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요, 내가 관심 있는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는 게 정확하세요. 그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입학처 홈페이지라고 쳐보시면 입학처 홈페이지가 따로 뜹니다. 거기에 모든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는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모든 학교의 모든 입시 전형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작업을 저희 조교들을 믹서기에 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그 어떤 제 자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관에서 나눠주는 자료들도요,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마다 신기하게 오류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학생 수가 많은 편이라서 이제 어떤 오류 같은 게 제보가 들어오면은 바로 전체 문자로 쏴드리고,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자료 나눠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곳도 많아서 어머님께서 진짜 관심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에서 나눠주는 자료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어머니 학교를 다 다른 데로 쓴다고 하더라도 수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지원할 학교의 홈페이지는 6번만 들어가 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서 일자가 학교에서 나눠준 그 입시 자료에 원서 마감 일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눠주는 자료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세요. 항상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자료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뭐 아까 논술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 요렇게 좀 드렸고요. 강의 교재는 저희 이제 자체 주간 교재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논술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올 컬러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올 컬러냐면은 아이들이 또 제가 쓴 손필기가 아니면은 잘 못 알아보겠대요. 저는 진짜 이 왜 학력 저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 수학을 해설지로만 써놓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희는 다 그런 거 보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손필기로 써주면은 왜 이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문화가 언제 처음 생긴 거냐면은요. 그 강남 대치동의 단과 선생님들에서부터 수능 단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여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손답안지가 너무 편하고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익숙해져 버렸는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수능만 듣고 논술을 안 듣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익숙해진 애들이 이제 논술을 와서 들으니까 선생님의 손답안지를 보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장점이 하나는 뭐냐면요. 가끔 아이들이 필기하다가 강의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어차피 필기는 다 해서 나가요. 제가 직접 합니다. 이게 보통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정말 필기를 거의 전교권에서 제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때 당시 제 필기를요 문방구 아저씨가 컬러로 복사해서 팔았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심지어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제 필기를 팔았으면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죠. 당신이 뭔데 내 필기를 돈 받고 파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자랑스러웠어요. 내 필기가 얼마나 좋으면은 저걸 복사를 해서 팔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 글씨체 너무 어른 글씨체여서 아이들이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글씨체를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들도 많아서 가장 글씨를 잘 깔끔하게 쓰는 여자 조교가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 교재의 모든 필기를 다 제가 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자체 주간 교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올 컬러로 나가요. 왜냐하면은 어떤 포인트로 얘네들이 좀 이렇게 뭔가 봐야 될 게 있을 때 전부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가 포인트이고 뭐가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좀 구분이 안 돼서요. 그냥 전부 올 컬러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 자체 주간 교재는 모두 실제 논술 기출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문제예요. 요게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가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교재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증명책. 그거 이제 1년에 3번 돌아가는 책인데 한 번은 이미 돌아갔고 지금 2번째 돌아가고 있고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친구들은 3번째 돌아가도 되고 만약에 나는 앞부분 그래도 못한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풀이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셔도 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는데 그때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가끔 나갑니다. 네, 그리고 입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갈릴 줄 알았으면 제 조교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믹서기에 열심히 갈려가면서 만든 그 입시 자료. 그거는 이제 조금 늦게 드릴 거예요. 나중에 원서 지원할 시즌이 되셔서 그때 이제 드릴 거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제 필기가 들어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실제로 제가 한 필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설지에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만 있으니까 애들이 좀 저희는 어떻게 이런 걸 다 보고 공부를 했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다 저렇게 아주 떠먹여 드려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좀 보기 쉽게끔 손필기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요게 이제 학교 그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증명 문제들 뭐 샘플인데요.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3시간 반짜리 강의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 한 20분 정도 쪽지 시험을 봅니다. 본인이 외워온 거에 대한 증명 시험을 쪽지 시험을 보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요거는 좀 짧으면 없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이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해설지 보고 다 이해를 해온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좀 매주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 보는 시간까지 다 해서 한 3,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이 좀 들어가요. 얘네들이 아무리 미적을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솔직히 수능이나 내신 공부에서는 그냥 공식만 외웠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논술에서는요. 이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보통 배우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단순하게 식만 외운 친구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원리를 파악해서 얘를 공부를 한 친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학원이랑 학교에서 미적을 배웠고 기하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제가 어떤 진도를 나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이것도 좀 얕은 개념은 한 30분, 좀 많이 딥한 개념은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요거 개념 배운 걸로 이제 답안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논술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썼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45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얕은 문제는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 해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 해설이요. 정말 어떤 때는 2시간짜리 해설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금방 풀고 금방 해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세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은 한 4세트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논술 기출문제 중에서 좀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족보가 되는 문제들, 그런 족보 문제들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6월 달에는 이제 확통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고요. 이제 가끔 확통 개념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오면은 좋아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경우의 수를 좀 풀고 오시면 좋습니다. 확률이 안 돼서 확률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기억이 안 나서 애들이 확률을 못해요. 경우의 수는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수하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하에 있는 내용이라서 모든 학교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확률은 결국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통계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내신에서 배운 통계랑은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내신에서는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부터 파고드는 그런 유형의 논술 문제들을 직접 같이 보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요 실전 수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9월 달에 연대 시험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5, 6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요 한 7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들 기말고사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7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나오고 7, 8월에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개념 다 배웠으니까 실전 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들 계속 풀어가면서 필요하면은 개념 설명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마찬가지로 실전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파이널이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리고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파이널이 들어가 있는데 성신여대 파이널은 아마 열리는 학원을 찾으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시립, 홍익 이렇게 좀 파이널이 제 파이널은 모두 대치시대인제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제 나가는 학원이 총 4군데 지금 반포까지 하면 5군데인데 지역이 4군데잖아요. 강남, 분당, 중계, 목동 이렇게 지역이 4군데여서 이때는 전부 대치시대인제로 와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이제 1차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수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과학논술이 화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올해 이제 연대가 과학 논술을 안 보게 되면서 올해 스케줄은 제가 좀 요거는 학원이랑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월화수목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월화수목금 7시부터 10시 요런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매번 와야 되냐? 일주일만 오시면 돼요. 일주일이 아니죠. 닷새만 오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립홍익도 시험이 토요일이에요. 월화수목금 매일 2시간씩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가 조금 빡세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종강합니다. 뭐 보통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에 종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11월에 바로 2차 파이널이 들어가요.
수능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파이널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다음 날부터 경희대, 건대 뭐 이런 데 시험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짜리 파이널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파이널이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정규 반에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를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파이널은 이제 이 친구가 직접 가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게끔 매일 모의고사 치는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좀 넉넉한 상황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2차 파이널 때도 대치동에 가서 들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아마 한 12시쯤 끝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아이들 점심 먹고 혹은 그냥 바로 와서 대치동에서 점심 사 먹고 보통 1시부터 10시까지 같이 수업을 합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능 끝나고 대치동에 돌아다니는 나이가 어린 좀비는 이제 논술 준비하는 학생, 나이가 좀 있는 좀비는 논술 강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때는 이제 수능 선생님들은 이제 놀러 간 때거든요. 거기 이제 그때 돌아다니는 나이 좀 있는 좀비들은 다 논술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애들도 진짜 힘들어하고요. 강사들도 사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파이널을 한 15개를 하거든요. 학교를 15개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 수업이 달라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파이널 준비가 힘들지? 그럼 죽겠는 거예요. 제가 파이널 준비를 할 때요, 어머님. 우리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종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11월 중순 정도에 있죠. 그럼 저한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 저는 그때 차 타고 가장 가까이 있는 편의점이 30분 정도 걸리는 시골에 가서 있습니다. 아예 문화적인 교류를 모두 차단을 하고요. 거기서 파이널 준비만 한 달 동안 하고 와요. 거의 이제 정말 아직도 그런 식으로 있어요, 어머니.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지 처음 보는 편의점이다. 제가 지금 되게 세련돼 보이시죠, 어머니? 제가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파이널 준비할 때는. 왜냐면은요. 서울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서 파이널 준비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할 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교재만 15권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라는 거는 원래 아무리 많이 해도 끝이 안 나잖아요. 준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유 없는 자신감에 왠지 수능도 어차피 찍어서 하는 거니까 로또도 찍어서 맞추는데 오지선다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은 많이 할수록 불안해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공부를 많이 했을 때가 더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더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그런 첩첩산 중에서 칩거를 하면서 요걸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애들 수능 전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자료를 차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애들도 진짜 힘들고요. 강사도 정말 죽어나는 그게 바로 11월. 그리고 이제 12월 말 정도에 합격 소식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이들도 제일 행복하고 강사도 제일 행복한 시간.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은 다시 그 다음 해에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들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이제 1년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세부 커리큘럼 그냥 예시로 드린 거고요.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어느 정도로 세부 커리큘럼이 복잡하게 나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한 번 수업하고 나가는 문자 양이요. 이거 실제로 이게 한 번 수업한 문자 양입니다. A4 용지 2페이지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떤 것들을 했는지 사실은 어머니 보시라고 드리는 문자는 아니고요. 요거는 애들 복습할 친구들을 위해서 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집에서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거 배웠지? 오늘 수열 이런 걸 배웠지. 그리고 부분적분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부분적분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답안지 작성은 어떤 거에서 했었고, 그리고 오늘 또 기하에서는 공간좌표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런 거 이제 사실 애들 보라고 나가는 거고요.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거는 요 부분, 요 별표 친 것들입니다. 학생 숙제 달성도 얼마인지, 그리고 쪽지 시험 점수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들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다 뭐 이런 것들, 요 부분이 어머니들 보시는 페이지, 이거는 이제 학생들 보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자도 전부 다 제가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첨삭된 답안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전문적으로 첨삭해 주시는 분이 실제로 첨삭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 자료인데요. 중앙대학교가 지금 최초 경쟁률이 52대 1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지원한 애들 경쟁률이에요. 너무 높아 보이죠? 네, 너무 높아 보이네요. 근데 실질 경쟁률은 14대 1이었어요. 지금 여기서요, 무려 40명 가까운, 52명 중에 40명 가까운 친구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저 최초 경쟁률을 보시면 안 되시고요. 실질 경쟁률을 보셔야 됩니다. 의대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은 4합 5등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초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어요. 의대입니다. 근데 실질 경쟁률은 32대 1이 되고 있죠. 물론 저것도 높은 경쟁률이지만 거의 90% 가까운 친구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가까운 친구들이 의대 체제를 못 맞추고 그리고 이제 한 7,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공대 체제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럼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나요? 거기부터 시작이죠.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에 14대 1부터 시작인 거죠.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이제 그냥 아무런 기회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중앙대의 경우에는 저렇고요.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좀 더 떨어집니다. 실제 경쟁률이. 성균관대가 한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원래 서강대도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서강대학교가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면서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 기준을요. 완화시켰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최저 기준을 완화하면 그만큼 높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좀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다. 합격 점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정말 어렵게 출제된 해에는 40점의 점수로도 합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머니 인하대학교가요. 정말 시험 문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인하대학교의 합격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점대로 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연대에서 나왔으면은 합격 점수가 6, 70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인하대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학교에 따라서 굳이 우리가 논술 수업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애는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거니까 성균관대학교 문제만 볼 거야.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답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이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빈출되는 문제들을 알아야지 이게 적중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그게 족보는 아니에요. 그 족보라는 거는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를 족보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낸 문제를 우리 학교에서 낼 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 학교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학교에서 많이 나온 문제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경쟁률이 어쨌든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합격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최저를 맞출 수 있는데 논술 실력이 조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꼭 쓰라고 하는 게 중앙대 약대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대 약대가 현존하는 약대 중에서 최저가 제일 높아요. 4합 5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다른 학교 의대 최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4합 5등급이 나오는 애들은요, 어머니 보통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약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약대는 사실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조언을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바로 이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논술 점수가 엄청 높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썩은 모의고사 점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요 다음 친구를 보시면은 이 친구 조금 그래프 많이 내려가 있죠. 논술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친구예요. 겨우 평균 좀 잘 정도 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뭐 요 9월 모평도 보시면은 의대 최저를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조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뭐 연대, 서강대, 한양대를 쓰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일단 연대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만족할 수 있으면 쓰고 왜냐면 연대는 1차 수시라서 납치되면은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너가 9월 점수를 좀 컨설턴트랑 상담을 좀 해봐서
연대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면은 그냥 연대는 논술로 쓰고, 근데 솔직히 합격할 거란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얘 논술 점수가 솔직히 연대 합격권이 아닙니다. 연대 낮은 과 합격권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연대 기계과 가고 싶다 그랬죠? 연대 기계과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쓰라고 한 게 중앙대 약대예요. 왜냐하면은 최저가 나오면은 이 정도 실력으로도 일단 약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경쟁률이 좀 내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대 약대가 좀 그래요. 4, 5가 나오면은 중앙대 의대를 지원하지 약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종류의 조언이 들어갔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마다 다 좀 상황이 다르고, 이 친구는 또 3합 6도 못 맞추고 있어요. 2합 5만 겨우 맞추고 있는 친구이지만 사실 논술은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최고의 문제가 뭐죠? 얘는 뭐 사실 논술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정시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시로 가면은 인서울을 못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논술로 붙여야 되니까 이제 세상에 제가 그렇게 얘 지금 1월부터 들은 애잖아요. 그러면은 1월부터 들은 애였으면은 귀에 딱지가 않게 6, 9월에 맞춘 데만 쓰라고 했을 텐데 이 친구는 지금 원서 6개 중에 4개를 지금 최저를 못 맞춘 데를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지금 어쨌든 정시로 넘기면 정말 큰일 나고, 그리고 일단 붙이는 게 우선이니까 또 연세도 지금 신소재공학과를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 논술 점수가 얘는 신소재공학과나 기계공학과를 써도 되는 논술 점수이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떨어지면 안 돼요. 얘는요. 어떻게든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과보다는 연대를 만약에 쓴다면 지구 시스템이나 대기과학 이쪽으로 좀 낮춰서, 어쨌든 연대를 지금 합격시켜주면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고, 한양대학교도 이 친구 기계공학과를 쓰겠대요. 물론 기계공학과에 써도 되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정시로 넘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도 좀 너무 그렇게 과를 무시무시하게, 학교도 무시무시한데 과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써서 정시로 넘기면 진짜 인서울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남 얘기 같으시죠, 어머니? 이게 9월이 되잖아요. 왠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로또랑 비슷합니다, 어머니. 왠지 사면 될 것 같잖아요. 원서를 6개나 쓰는데 왠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수시는 보통 높여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6개 다 떨어지는 게 수시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높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진짜 없어 보인다 그랬으면은 돌려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없어 보이니까 안 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 드릴 거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진 않는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 가능성이 조금 뭐 안정적으로 있어 보이는 편인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몇 개는 본인과 학생 본인과 어머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어머니 성향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높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할 친구도 있을 거고, 무서워서 지원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과 어머니가 제 조언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드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9월에 상담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받아보시는 성적표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요거예요. 요건 이제 어떤 단원에서 내가 점수를 깎이고 있는지. 근데 그 단원을 공부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가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안 합니다.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요, 공부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숙제를 내주면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든 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저희가 저런 문자가 나가면은 가끔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신다는 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답장을 눌러서 문자를 보내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따위로 숙제 안 해갈 거라면은 학원 때려쳐라라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걸 다 체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돼서 다 보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보내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 그래 이제 요게 사실은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요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저는 7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바쁘고요. 사실 7월 전에는 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7월 전까지는 제가 뭐 상담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배운 지 얼마나 됐는데 좀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과로사 할까봐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과로사 할까봐 걱정하셔야 되는 기간은 9월 원서 상담 기간 그리고 파이널 마지막 11월 파이널 기간 그때는 좀 걱정을 해주셔야 되지만 그 기간 외에는 그렇게 과로사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성적표가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거는 뭐 이제 요런 것들이죠.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자료는 잠시만요. 이제 좀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가 이제 요거예요. 성적표가 이제 나가고 나면 요거. 이제 이 모의고사를 똑같은 모의고사를 본 여러분들의 선배가 몇 점을 받아서 어느 학교를 갔는지. 근데 제가 이 자료 만들고요.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어머니 보세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점수가 28점에서부터 가장 높은 점수가 68점까지 받는 애가 지금 연대를 갔거든요. 너무 레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참고로 조금 세부적으로 분할을 해놨어요. 30점대가 보통 연대 낮은 과를 갔고 그리고 60점대가 공대 높은 과까지 갔다. 이런 참고 자료를 좀 드렸는데 실제로도 사실은 점수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논술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던 시절에는요. 한양대학교도 지금은 옛날보다 문제가 훨씬 쉬워져서 지금은 좀 다 같이 약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데 한양대학교의 논술로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과는 식품영양학과이거든요. 근데 식품영양학과가 40점대로 합격을 할 때 그때 이제 가장 논술에서 좀 커트라인이 높은 과는 이제 수학과, 수학교육과 이런 데들이에요. 그때 이제 수학과가 90점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2배 차이가 넘는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가 같다 그래서 들어가는 점수대가 과별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친구가 막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이런 데를 쓴다고 하니까 머리가 딱딱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얘가 가능성이 심지어 많이 있지만 얘는 지금 진짜 정시로 넘기면 그렇게 써도 되는 애는 아까 그 친구 정시로 넘겨도 상관이 없는 친구고 얘는 진짜 정시로 넘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쓴다고 하고 있어서 과를 낮추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점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애들 수준이 좀 예를 들면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지만 다 같이 조금 낮은 점수로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다 같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다 같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연대, 성대 이런 데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서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참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가감없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상황. 그러니까 실제 최저 점수가 28점이긴 하지만 실제 28점은 한 명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30점대 받은 애들이 낮은 과를 연대를 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언니들 걱정하세요. 막 내신이나 수능 강의만 들으면서 막 100점 만점에 애들이 그래도 막 70점은 받아오고 요런 것만 보시다가 논술에서 애가 갑자기 막 20점을 받아오니까 갑자기 막 좌절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애들 점수 정말 난리 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애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점수를요. 실제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모든 정보가 다 있을 것 같으시죠? 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논술 합격자 점수를 공개하는 학교도 찾아보기가 몇 학교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우리 학교를 합격을 했다고 하는 걸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도 합격 점수를 그때 당시에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냥 설명회에서만
40점 정도 받으면은 자연과학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연계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너무 문제 어렵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지원하시라고 하는 거를 구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는 안 써놨었어요. 그래서 막상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그 합격 점수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종류의 정보는 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또 어떤 애는 공개를 해요. 작년에 조금 시험이 문제가 좀 쉬웠다거나 해서 좀 다 같이 점수가 좀 괜찮았던 공개를 좀 해도 될 것 같다 싶은 그런 애는 또 공개를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은 이제 보통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개인 상황이 좀 설명해야 돼서 좀 민망한 질문, 그러니까 저는 안 괜찮은데 이제 어머니께서 자기 자녀의 상황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이 모두가 듣고 있는 애들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막 등급을 밝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보편적인 질문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편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뭐 끝나고 간단하게 저한테 따로 오셔서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꼭 이러시죠. 아 집에 가면은 그거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핸드폰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저희 연구실장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휴강 기간이어서 하루에 한 번 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연구실 번호예요. 네, 요걸 전화하시면 아마 못 받을 거고요. 여기 바로 있는데 여기 또 썼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 문자로 오늘 설명해 들은 분인데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뭐 문자를 이렇게 남겼다 하시면은 제가 뭐 1번이 요게 궁금하고 2번이 요게 궁금하고 3번이 요게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사항별로 좀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오늘 이런 상황인데 뭐 통화를 뭐 전화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토요일 이후에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연구실장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연구실장한테 문자를 받아서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문자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이후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한데 거시면은 못 받고요. 통화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사실은 통화를 제가 하면은요. 거의 저는 한 20분 통화하면 한 19분 정도는 어머님의 하소연을 보통 듣게 돼요. 그래서 예,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편적으로 좀 우리 아이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논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일반고 내신이고요. 자, 내신 질문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건 제가 유튜브, 하도 질문이 많아서 유튜브에 따로 찍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학교 내신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면은요, 논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5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요, 그럼 내신에는 문제가 없고요. 가끔 이제 6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스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어떤 학교는 6등급까지 괜찮고 어떤 학교는 7등급까지 괜찮고 어떤 학교는 8등급까지 괜찮고 어떤 학교는 내신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걸 다 분류해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논술에서 이제 또 요거는 또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막상 가보시면은 내신이 40%, 논술이 6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내신이 40점 만점이면은요. 1등급이 40점, 2등급이 그러면은 뭐 한 10등급으로 나눠야 되니까 36점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39.98, 3등급이 39.96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한 거의 5등급까지 안 깎다가 어떤 학교는 6등급부터 팍팍 깎고 어떤 학교는 7등급부터 어떤 학교는 8등급부터 어떤 학교는 9등급만 깎고 어떤 학교는 아예 안 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그런지도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은요, 어쨌든 이제 교육부의 방침은 어떤 수시 전형이 되었든지 이제 학생부를 좀 많이 봐라 이거예요. 이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만, 근데 사실 대학교에서 애들 뽑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신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볼 거면 아싸리 교과, 학종 이런 거를 더 전형을 늘려보지 논술로 뽑겠다는 이유가 내신이 엉망이어도 얘가 수학, 과학만 잘하면 뽑겠다는 거거든요.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논술로 뽑고 싶은 게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내신을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학교가 앞으로 명망이 있어지려면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게 내신이 그렇게 섞여서 흐지부지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친구들을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그 방법이에요. 어쨌든 겉으로는 그 학생들을 좀 많이 보는 것처럼 40%나 보는 것처럼 하지만 논술은 실제로는 100점짜리 시험을 봐서 그걸 0.6을 곱해서 0점부터 60점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실제 내신은 40점에서 막 1등급 깎일 때마다 4점씩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만점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로만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학교가 조금 특별한 친구들, 좀 많이 공부 잘하는 학교, 이런 친구들은 진짜 내신이 7등급, 8등급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9월에 원서 지원하실 때요. 학교별로 지원, 그 등급별로 학교별로 쫙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그리고요, 어머니 재밌는 게 고교 합격자 명단 보시면은요. 내신 등급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수능 등급도 없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합격자 조사를 할 때 내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밝힌 친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등급 미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예. 그래도 올해 친구들은 착해요. 원래 거기가 한 반 정도는 빵꾸가 뚫려 있어야지 정상인데 올해 친구들은 얘기를 쑥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연대 4등급으로 합격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좀 얘기를 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또 무서워서 인서울권으로만 좀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얘는 또 저기 안 나온 친구예요.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던 친구인데 희한하게 논술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실수를 워낙에 많이 해요. 논술에서는 사실 뭐 실수해도 별로 상관없거든요. 딱 대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능에서는 우리가 다 잘 풀어놔도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못하면은 어차피 맞고 틀리고잖아요. 근데 논술은 전부 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잘못한 게 크리티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 친구 실수 많이 하는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학은 참 잘하는데 모의고사랑 수능 등급이 너무 안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한테는 제가 연대를 써보자고 제가 연대를 써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께서도 막 오셔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애기랑 어머니랑 둘 다 이제 설득을 해서 한번 연대를 써봤는데 이제 그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그 목동 어머니이셨는데 대치동 파이널 수업할 때 이제 한창 바빠서 막 저기 거의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랑 같이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애가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공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우리 애가 그래도 이 정도 학교는 써볼 수 있을 줄 알았던데 선생님이 여기도 좀 힘들다고 하시네. 그럼 이제 좀 실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의외로 여기는 생각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여기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신 분은 제가 누구한테나 다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줄 아시고 또 이제 좀 좋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 다르게 얘기해 드립니다.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9월에 제가 나이가 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논술 강사한 지 이 학원에서만 논술 강사한 지 14년 됐거든요. 14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애들을 보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거의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끔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월 달에 6월에는 못 맞췄지만 수능에는 맞출 수 있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세요. 어차피 원서 쓰는 거는 본인이 쓰면 되는 건데 제 얘기를 듣고 싶은가 봐요. 써도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써도 되는 친구들한테만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아이들마다 좀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반이 합격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게 사실은 저희 작년에 172명 합격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비 다 빼고 실제 합격한 친구들만 논술로만 추린 결과예요. 근데 사실 한 강사가 저렇게까지 많이 합격시키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드십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잘 가르쳐서도 있겠지만 이제 원서 쓸 때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저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강사는 이게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라서 이렇게 모든 아이들의 학교랑 과를 다 정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하면은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 원서를 아이들이랑 직접 논술에 관해서는 다 쓰는 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보편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3, 40분은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네네. 첫날은 만약에 어머님께서 미리 등록을 하셔서 이 질문을 미리 하신다면은 자료를 첫날 공부해야 될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첫날은 와서 조교 선생님들한테 이게 교재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상태 조사서 자기 이제 학교 이름 학부모 전화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원하는 학교 과 뭐 이런 거 이제 쓰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첫날부터 아예 그 시간도 좀 똑바로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리 자료를 받아가는 편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네. 아, 네네. 아, 그 자료는요, 여기로, 오늘 중계동에서 요런 질문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런 질문을 했는데 그 쪽지 시험, 개강하면은 볼 쪽지 시험 자료를 받고 싶다. 라고 여기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 그 연구실장이 PDF 파일로 이제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메시지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네. 네네. 어느 정도 범위라면? 네네. 사실 인원수로 보면은 약대는 많이 뽑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의치한약수 자료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반은 작년 자료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도 의치한약수 자료를 물어보시는 어머님들께서 계셔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가 한 반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말로 드리는 것보다 실제 자료를 보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어머님께서도 한번 이쪽으로 저한테 의치한약수 자료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다만, 거기에 이제 학교별로 이것은 작년 자료, 이것은 올해 자료, 이렇게 예, 좀 정리가 된 형태로 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지금 당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 반이 50명 정도, 예, 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즉, 네. 네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다른 캠퍼스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의대반은 좀 많이 좀 작은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는 조금 빡셉니다. 이 성적표까지 다 확인을 해요. 정말 올 1등급 나오는 친구가 많은지. 네, 요거는 지금 일반 반이에요. 요건 이제 연고서성한 목표로 하는 예,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저도 인원수를 지금 들었는데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저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눈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면 너무 논술. 그러면은 이제 확통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5, 6월 달에 예, 예, 아예 논술에서는요, 이거는 학생들, 배워본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내시는데,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내신이나 수능 수준에서 배우는 특히 통계 같은 그나마 확률 수업은 알아들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을 외워서 보는 게 다예요.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진짜 얘가 식을 외우기만 한 건지를 정말 제대로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확통은 좀 통계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7월에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통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너무 후회를 하면서 그 앞에 5, 6월 달에 통계했던 거를 신청해서 이제 받아가는 친구들, 작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분은 나가 떨어집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했는데 나만 안 했다는 이 불안감에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지. 아직 애기들이잖아요. 덩심한 거지. 도망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의지가 엄청 저기 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도망가는 길을 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의 친구들이 전 강의를 집에서라도 혼자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많으세요. 자기는 어머니는 보내고 싶은데 애가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럼 이제 방법이 그 어머니 말씀은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합격, 자, 수기, 그냥 한번 그러면은 그냥 다니라고 안 할 테니까 합격자 수기를 그냥 읽거나 봐라. 라고 좀 이렇게 던져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5, 6월 달에 사실 애들이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도요. 사실 공포심에 그런 거거든요. 논술이라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내신도 힘들고 수능도 힘들고 거기다가 논술까지 하라고 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어차피 버린 내신, 논술에서 어차피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학종으로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신경 안 쓰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겠다라고 한 친구들 중에서 잘 된 애를 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내신 포기했더라도 중간 기말에 수능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신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내신을 보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빡세니까. 그럼 얘가 그렇다고 해서 그 내신 기간 동안 수능을 그 정도 강도로 공부를 할 거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망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5월부터 듣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 그 설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랑 엄마랑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엄마 얘기는 다 잔소리고 학원 선생님 얘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성견 첨삭을 해주신 네네. 네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방향성은요, 첨삭이 해설지를 써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너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지 해설지를 써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아,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거에 맞춘 그 학습 숙제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 숙제를 하는 시간이 한 한두 시간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첨삭을 본인이 읽어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대면 첨삭을 해줘도 사실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옆에서 끼고 가르치려면은 과외 선생님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대면 첨삭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한 아이당 할애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지면이랑 대면이 수학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께서 매일 분이 사시는데 네네. 학경들이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뭐 대치동 때문에 좀 달라요? 이게요, 매년 달라요.
어느 정도로 매년 다르냐면은요. 작년에는 대치동이 월등하게 높았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정규반에서도 항상 이 답안지를 쓰면 1등 답안지가 항상 대치동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계랑 목동이 잘해요. 정규반 애들이 지금. 그래서 요게 사실 매년마다 좀 반짝하고 올라오는 캠퍼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해에 이 학원에서 어떤 애들을 많이 모아줬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저희 애 여학생 네네. 그 운동을 쓸때그 운동집에 저는 생각하고 네네. 반반 생각하고 있는 중학생이랑 그러면은 여대가 혹시 유능한 건지 여대가요, 훨씬 유리합니다. 여대가 정말 많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디는 거의 뭐 최저만 맞춰도 정말 발로 쓰고 나오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여대가 숙명여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대도 사실은 가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남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서 아예 처음부터 경쟁률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여학생들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잘하는 여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죽어도 여대만은 안 가겠다는 애들의 비율도 상당히 있어요.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친구들의 비율도 잘하는 애들 중에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이대 합격자들이 조금 수능 점수가 좀 높게 나왔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4등급대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 여대가 사실은 합격하기가 훨씬 쉬워서 여학생들 어머님께는 제가 여학생들한테도 항상 9월 달에 너가 거부감만 없으면은 정시보다만 잘 갈 수 있으면은 여대는 반드시 쓰라고 하는데 숙대는 왜 더 가기가 쉽냐면은요. 이대랑 최저가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최저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애는 보통 이대를 쓰려고 하지 숙대를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 9월 정시 점수에서 숙대가 안 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숙대는 근데 숙대 최저는 나온다. 그러면은 숙대는 무조건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도 비슷한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이대가 지금 이하 모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제 비슷한 건대 뭐 어디야 경희대 요런 데보다 훨씬 가기가 쉽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남학생 어머님들이 그럼 남학생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남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말이에요. 그 남학생은 딱히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좀 없는 편이네요. 네. 그러면은 공통적인 질문은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실 게 있으신 분들은 요게 상황 정리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 문자나 전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희였습니다.